성격들이 급하셔요.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박수를. 반갑습니다. 오늘 불타는 금요일 저녁 7시에 이렇게 자리를 가득 메워주셨는데요.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경제TV 근무하고 있는 원래 본업은 기자예요. 증권부 기자고요. 여러분은 아마도 서정덕TV로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서정덕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K배터리 레볼루션 저자 박준혁의 특별 강연회를 시작합니다. 자, 지금 올라오고 계신 저자 박준혁 님은요, 깍대를 보시면 유명합니다. 수도관 영화와 친구가 되기는 잠깐만요. 저 소개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속발이 안 맞아서야. 잠깐만 거기 계세요. 제가 올라오시는 것까지는 좋아요. 인사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없던 거예요, 우리. 마이크 먹고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뭐 하면 되냐? 제가 책 소개를 제가 할까요? 아니면 직접 하실까요? 제가 할까요? 예. 여기 또 못 보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제 개인 장비인데요. 이걸로 찍어가지고 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금요일날 이렇게 이제 늦은 시간에 많이 들어가셔서 되네. 요즘 점점 제 팬이 자꾸 많아지는 것 같은데 웬만하면 제 팬 하지 마십시오. 귀찮습니다. 제 팬 하지 마시고 한국 배터리 산업을 이끌어가는 이제 위대한 기업들, 그 기업들의 팬이 되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 주제는 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미 책을 봐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결국 이제 핵심은, 이 금요일날 이렇게 이제 늦은 시간에 다 모여주신 게 결국은 어떻게 하면 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제 돈을 조금 더 벌어볼까 하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오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이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트 1이 23년에 2차 전지에 투자해야만 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대가 변하면 이제 주도주가 바뀌는 겁니다. 두 번째로 K배터리가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세 번째로 확실한 성장과 현저한 저평가, 신주타 종목을 찾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보시면 요게 이제 그 뉴 밀레니엄, 그러니까 1999년부터 이제 2000년 시대의 나스닥의 차트입니다. 보시듯이 이 나스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한 189% 정도 이제 지수가 올랐고요. 지수가 보통 이렇게 오르면은 이때 당시에 이제 관련된 주식들은 5배, 10배씩 올라가는 주식들이 엄청나게 이제 많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무렵에 이제 나스닥 투자하신 분들은 돈을 많이 벌었을 거고, 이때 코스닥 붐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코스닥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 나스닥이 이렇게 오른 다음에 고점을 국가안보 전략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우리들의 주적은 중국하고 러시아고, 중국 같은 경우는 유일한 경쟁자다. 우리의 국제 질서를 이제 재편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유일한 경쟁자고, 그 방법으로서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그리고 기술적 힘을 키우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경제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을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놓은 법이 바로 이 IRA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칩포라고 해서 그 반도체 관련된 거, 그것도 이거랑 또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 보면은 IRA가 있어요. 이 이제 국가 안보 전략에 2022년에 여기 이게 이제 IRA 관련된 이제 내용이고, 요게 어떤 그 소 제목 안에 들어가 있냐면 Investing in our national power to maintain a competitive edge에서 경쟁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IRA를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IRA 법안이 나왔을 때 이제 그 3%나 그 다음에 한국의 증권사들 8월달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IRA가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2차 전지 산업에서는 크게 혜택을 못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이런 광물 확보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 좀 까다롭고 힘들어갖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문건을 보면 처음부터 그 얘기했던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게 여기 너무나 극명하게 자명하게 사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도 그렇고 여의도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들을 너무 심각하게 지금 뭐랄까 속이고 있는 거라고 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유럽판 인플레 감축법 나온다 해서 이게 어제 통과된 CRMA 관련된 내용이고요. 요거는 이제 작년 11월 달쯤에 나온 거고 관련해서 말씀하신 분이 강종구 한국은행 국장, 유상철 한국은행 국장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국가 경제 전체를 보시는 분들이고 증권사, 증권 쪽, 여의도 쪽하고는 아무런 이제 이해관계가 없으신 분들이니까 실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객관성 있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제 되게 좀 믿을만한 이제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의 말씀이 결국은 이 중국을 의식한 측면이 크다. 아무리 농담이었죠. 아, 네. 예쁜 여자 안 해서 죄송합니다. 아, 예쁘셔요. 아, 굉장히 예쁘십니다. 네.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아, 너무 심을 영접해서 영광입니다. 그 강연을 듣다 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 약간 위험 요소가 혹시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질문이 생겨가지고 첫 번째는 그 IRA 법안 얘기해 주시면서 이제 결국에 그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 주셨는데 근데 그럼 중국에 지은 공장은 혹시 나중에 또 그것이 중국산이라는 어떤 그런 것에 있어서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건지라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또 자꾸 이제 자국 중심주의의 어떤 보호무역화가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사실 배터리 법안에서도 보면 거의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치를 보지 않고 대놓고 소위 양아치 짓을 하는데 이 2차 전지 산업에 있어서도 혹시 그런 우려는 없을지 그리고 그게 만약에 한 4년 안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번 정권에서 과연 그거를 막아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또 걱정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그 부분에서 좀 궁금합니다. 예, 두 가지를 주셨고요. 답변 주시면 됩니다. 예, 그 확실히 질문을 예쁜 여자분한테 받는 게 좋을 뻔했어요. 미안합니다. 아, 예쁘신데 너무 예리한 질문을 하셔갖고. 그렇죠. 예, 예. 일단 이제 첫 번째 그 중국 공장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어요. 예, 그런 거 아예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지금 말씀하셔갖고 깜짝 놀랐고요. 근데 뭐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 인텔 중국 공장을 샀다가 지금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돼갖고 되게 좀 곤혹스럽거든요. 아마 이게 지금 미국 그러니까 일단 중국 쪽에 그 공장 들어가 있는 것도 일단은 이제 뭐 처음에 질 때는 이제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들어간 건데 그 열심히 지어놨는데 중국이 이제 보조금 안 주고 자국 배터리 업체들 막 푸시해갖고 자국 배터리 업체들 키우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만든 배터리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차별을 철저하게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한 게 그 테슬라 쪽, 이제 유럽 쪽에 나가는 물량을 이제 LG가 그 생산량이 돼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을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쭉 끌어오긴 했는데 앞으로 그거는 좀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장 부분 아마 그런 부분들은 배터리 3사에서 좀 이제 그 플랜 B 같은 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양아치 짓 하면 어떡하냐 말씀하셨는데 그 양아치 짓은 중국이 훨씬 심하게 저희가 이제 그 저희 금양이 중국에 그 공장이 크게 있고 중국 사업을 저희가 뭐 20년 넘게 해왔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그 법률이나 그 다음에 계약 있잖아요. 그 계약은 어겨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해서 그쪽하고 계약해갖고 뭐 앞으로 1년 동안 뭐 얼마씩 사가고 뭐 이렇게 계약을 한 거면 그러면은 이제 때려주고도 그 계약은 우리는 당연히 지키는 거고
만약에 그 계약을 안 지켰을 때는 우리가 법원에 가서 얘기를 하면은 그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제 페널티 벌금이라든지 뭐 배상금이라든지 이런 걸 받는 걸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중국은 일절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중국이 훨씬 더 심하고요. 중국이 더 훨씬 심하게 그런 식으로 한국의 기업들을 많이 괴롭혀 왔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지난 정부도 그렇고 지지난 정부도 그렇고 전혀 항의를 안 했어요. 항의 뭐 할 것도 없고 뭐 그냥 질질질 끌려다녔거든요. 중국이 때리면 때리는 대로 쳐맞고 자꾸 쳐맞다 보면 언젠가는 좀 이제 호호해 주시겠지 이렇게 바라고 있었는데 계속 호호는 안 해주고 계속 쳐맞기만 하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그래도 미국은 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거든요. 미국하고 계약관계 맺으면 그 계약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웬만하면은 걔들이 뭐 미국 법원에서 미국 기업 편을 들어준다든지 이런 케이스는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업적인 이제 그 안정성 이런 측면이 훨씬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자국 그 우선주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자국이 우선주의가 아니고 이게 지역별 블록화됩니다. 중국 지역과 반중국 지역으로 나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중국 진영에서 미국, 유럽, 한국이 동맹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배터리 관련해서 얘기하는 전문가다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항상 얘기할 때 배터리 사지 소지는 양극재극재 전액 분리막이 있다. 이걸 이제 기본 얘기하고 하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이제 분량을 못 배우기 때문에 계속 그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다 이제 4대 소지가 있는 거는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전액 부분을 이제 그 액체를 고체로 바꾸는 게 이제 전고체거든요. 근데 그 전고체로 바꿀 때 여러 가지 그 지금 후보 물질들이 있는데 이제 지금 대표적으로 전기차 쪽으로 들어가는 물질은 이제 황화물계 리튬이라는 물질인데 그 물질을 지금 물질 원재료는 지금 이제 이수화학에서 만들고 있고요. 근데 그거 제가 이제 설명 TV 할 때 보면은 저기 댓글 같은 거 제가 빠짐없이 다 보는데 아마 그 이수화 관계자분이 그거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 황화물계 리튬 그 물질을 만드는데 그게 아주 유독성이 강한 물질이고 이게 다루기가 어려워갖고 그래서 가격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황화물계 리튬 그 원물질을 갖고 와서 이거를 가공을 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가공하는 역할을 지금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맡아서 하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그 삼성 SDI 쪽 처음에 전고체 파이프라인 생산 시작할 때 그때 삼성 SDI 관계자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이게 이제 전체 배터리를 다 대체하는 건 아니고 초하이급의 아주 이제 고급 차량만 대체할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제 SNE 리서치 기준 그 리서치 자료를 보면은 2030년에 전고체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3%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렇게 이제 그게 큰 이 기존 이제 그 배터리 위협은 되지 않을 거다. 나중에 완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형태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봐서는 이제 그런 고급 새로운 형태의 배터리에 대한 니즈가 계속 나오는 거는 결국 이제 에너지 밀도 때문에 그렇거든요.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일회 충전에 멀리 가고 더 가볍고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하신 이제 전고체 배터리고 그 다음에 LG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제 리튬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인데 사실은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더 우수한 배터리는 따로 있는데 그게 수소 연료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차라리 수소 연료전지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개발하는 게 답이 아니겠나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2030년, 35년 무렵이 되면은 이제 이 수소 연료전지하고 배터리하고가 상호 이제 보완하는 관계로 해서 뭐 3대 7이나 뭐 4대 6이나 이런 형태로 좀 같이 팔리는 시장이 되지 않겠나라고 저희 쪽에서는 보고 있습니다.